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희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준영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중위소득 100% 미만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 내일 저축계좌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네,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19세에서 34세 청년 중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원에서 200만원 이하라면 3년간 매달 10만원을 저축했을 때 정부에서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주고요. 중위소득 50% 미만의 15세에서 39세 차상위 청년은 근로사업소득 기준 없이 적용 없이 3년간 매달 10만원 저축 시 30만원을 지원해 만기 때 1,44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18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출생일 기준 5부제에 맞춰 신청할 수 있고요. 대상자 선정 결과는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 10월 중에 발표됩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460원으로 시간당 9,26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최초 요구안으로 1,890원을 제한하며 최저임금 최소 만원 이상을 주장했던 노동계는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미국의 5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6.3% 상승하며 40여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 경제 활동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소비자 지출은 올해 들어 최소폭 증가세를 보이며 지난달 0.2%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오늘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30%에서 37%로 확대돼 휘발유는 리터당 최대 57원, 경유 38원, LPG가스는 12원 인하됩니다. 하지만 바로 실제 기름값 인하로 반영될지 불분명한 가운데 정부는 정유사 주유소 시장점검단을 구성해 반영 여부에 대한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올해 평년보다 더운 여름과 탈원전 여파로 전력 수요가 늘 전망이지만 전력 공급 예비력은 최근 5년 새 최저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통상 예비력이 5.5기가와트 이하로 떨어지면 전력 수급 비상 단계에 돌입하는데 정부 전망대로면 올해는 비상 단계 중 준비 단계에 해당하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마트가 의무 휴업일과 심야 시간대에도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규제는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제도였으나 최근 이커머스 업계의 확장으로 대형마트가 약자화되면서 공정위는 해당 규제 완화를 위해 소관부처와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정부가 대구 수성구와 대전 동구 등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고 있는 전국 17개 시군구를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 다만 국토부는 수도권과 부산, 울산, 세종 등은 규제를 해제하면 시장 불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세계 라면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1인당 라면 소비량 1위 국가는 1인당 87개를 기록한 베트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연간 1인당 라면 소비량은 73개로 2위를 차지했으며 2013년부터 재작년까지 8년간 1위였던 한국은 지난해 베트남에게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7월 1일부터 전국 해수욕장 261곳이 차례대로 개장됩니다. 정부는 이용객들의 밀집된 환경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2년간 분산 휴가를 거뒀던 혼잡도 신호등제와 한적한 해수욕장을 올해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GAA 기술을 적용한 3나노미터 파운드리 공정 기반의 반도체를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노 공정은 반도체 회로 선폭을 의미하는데요. 3나노미터는 머리카락 굵기의 10만 분의 3입니다. 회로 선폭이 미세화될수록 반도체 소비 전력은 줄어들고 속도는 빨라지는데 삼성전자가 이를 더 미세화시킨 겁니다. 3나노미터 파운드리 공정을 세계 1위인 대만 TSMC보다 먼저 시작하면서 시장에서의 주도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수주 사업인 파운드리 특성상 고객 확보가 관건인데요. 삼성은 3나노에 이은 2나노 공정을 통해 2026년에는 지금보다 3배 많은 300곳 이상의 고객사를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노준영, 김희선이었습니다.